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ETF 그리고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상승장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조금 커지자 상장지수 펀드인 ETF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수만 추종하는 패시브 ETF 대신에 이 액티브 ETF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이는 것처럼 올해 1분기 새로 출시된 ETF 중 66%가량이 이 액티브 ETF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비중이 최근에 급격히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ETF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황스타그램 시간인데요. 요즘 펀드 대신 ETF 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ETF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좀 수수료도 저렴하고 아무래도 좀 상장 지수형 펀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래하기도 쉽고 눈으로 좀 가격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많이들 투자하시는 것 같고 뭐 저절로 분산 투자가 또 되니까요. 근데 요즘 ETF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이 어떤 한 특정 테마에 좀 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서 좀 액티브 ETF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ETF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랩의 강승희 대표님과 분석해 보시죠.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ETF 비중이 점점 좀 늘어가고 있는 게 네. 사실이죠. 네, 사실이죠. 네. 그리고 투자하기가 ETF가 저도 해봐서 느꼈지만 훨씬 편하고 좋아요. 일단 안 망하잖아요. 네, 절대 망할 리가 뭐 망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망하지 않고 네. 좀 뭐라고 안정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좀 뭐 자발적인 뭐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ETF고 무슨 뭐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든 간에 다 거의 다 상장돼 있고 네, 맞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게 거의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ETF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1분기에 새로 출시한 ETF 중에 66%가 근데 액티브 ETF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액티브 ETF라면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약간 리밸런싱을 자주 하는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는 예. 약간 매니저가 재량권이 좀 있는. 재량권이 있는 이라고 네. 표현하는 게 낫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보통 코덱스 200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잖아요. 네네네, 제일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를 딱 따라가게끔 200 종목을 거의 다 사거든요. 그렇죠. 뭐 코스닥 150, 뭐 코스피 200.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그 인덱스가 딱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 인덱스들을 무슨 FN 가이드나 이런 다른 데서 섹터 인덱스를 주고요. 그거를 비트하게끔 매니저가 잘 해봐라. 이래서 이제 자기가 좀 더 웨이트를 좀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뭐 미국 같으면 뭐 패시브 그러니까 이 액티브 ETF의 대표적인 게 뭐 아크 인베스트라든가 그런 거죠. 네네. 네, 네, 뭐 맞습니다. 약간 QQQ는 약간 패시브, 네. 스파이도 약간 좀 패시브고, 패시브죠. 예, 뭐 아크, ARKK 막 이런 쪽이 그쵸, 아무래도 좀 그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뭐 다른 주식을 넣었다가 또 뺐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리밸런싱을 네. 하고 그 사람의 어떻게 좀 맡기는. 하다못해 유튜버가 네네. 그 금융 유튜브, 주식 유튜버가 네. 자기가 추천하는 걸로 만든 ETF가 상장된 것도 있어요. 그게 상장이 네, 되게 쉬운가요? 됐어요. 쉬운 것 같아요. 미국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 그 황현희 그러니까 님도 황현희 ETF를 만들 수 황현희 있겠네요. ETF 만들어 상장시키시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네. 스타킹 ETF 한번 스타킹 만들어가지고 ETF 만드시면 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도 구성해서. 이게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팔로워가 생겨서 내가 ETF 내면 뭐 한 1억, 1억 불, 그러니까 한 1,000억에서 5천억 정도는 팔린다. 그러면 이제 탁 내는 거죠. 그러면 네네. 이제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랬을 때 쫙 오는 사람 있으면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지수를 추정하는 그러니까 뭐 QQQ라든가 뭐 약간 스파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나스닥 코스닥 150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좀 이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람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겨서 그 사람이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이런 ETF는 어느 정도 좀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아크 좀 보시면 들고요. 딱 알잖아요. 네. 쫙 갔다 쫙 갔다. 네. 네. 네, 그러고 있죠. 좀 그런 위험성들이 확실히 있죠.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예. 어차피 액티브 ETF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펀드 같은 경우는 뭐 3일 있다가 환매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시가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 ETF들은 상장시켜 놓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이 변동이 되면은 약간 시장 조성자라는
이제 업종이 딱 있어서 네네. 거기서 시장 조성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자팔자 호가를.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투자자는 사거나 팔거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호가 그렇죠. 좁게.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액티브 ETF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액티브 말고 패시브 ETF들은 막 결국 수수료 경쟁이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코스피 200인데 따라가는데 네네네. 결국 내가 너보다 좋아요 할 게 후발주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결국은 더 싸게. 수수료가 점점 내려가서 뭐 20bp, 10bp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수수료 거의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해결을 하려 보니까 운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용 보수를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용 보수를 높여야 되는데 내가 뭐보다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얘보단 나아요, 내가.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런 이제 펀드 매니저 이름도 걸고 우리 회사가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느니 뭐 퀀트 트레이딩을 한다느니 뭐 이러면서 섹터를 나눠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죠. 로봇과 AI 죠. 인공지능 쪽으로, 예. AI 쪽으로. 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의 그 의해서 좌우지우지되니까 뭐 오를 때는 뭐 환호성을 지르고 네. 우리 막 예를 들어 뭐 아크 그랬죠. 아크를 자꾸 네. 좀 예를 들어서 건데 제일 이제 와닿는 게 아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돈나무 누나 막 해서 그쵸, 돈나무 막 누나였죠. 누나 달려요 막 이거 누나 네, 사랑해요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뭐하냐 지금 네. 그 왜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리발란싱 그렇게 했냐 테슬라 비중을 왜 이렇게 높였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공격이 많은 거죠. 들어오는 네, 상황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미국의 액티브 ETF가 1분기 출시 ETF 중에 66%를 차지하고 있다. 네. 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이렇게 좀 높여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좀 들기도 지금 ETF가 원래 더 활성화됐던 이유가 뭐냐면 네네네. 솔직히 작년 쭉 빠졌잖아요. 네. 쭉 빠지니까 개별 종목이 너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리스크를 분산시키려고 ETF들을 사기 시작을 했죠. 기관들조차도 원래 그렇죠. 기관들은 ETF 잘 안 했었는데 안 사죠, 예. 안 했었는데 이제 기관들도 해요. 섹터 ETF 만든 다음에 그 섹터별로 ETF를 어떻게 그러니까 배분을 해주면 네. 되게 좋은 성과가 나더라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 계산대로 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회전율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개별 주식보다도 ETF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면 어느 순간 역전이 되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차피 근데 ETF를 사면 네, 네. ETF 안에 주식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 조성자라는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주식을 사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사기는 사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뭐 A라는 펀드를 들었을 때 펀드 매니저가 주식들을 사듯이 마찬가지로 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거의 한 재작년에 한 25% 정도였던 게 31%대로 확 올라갔어요. 전체 주식 거래량의 31%가 이제 ETF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 엄청 커져. 엄청 커지고 예, 있고 그리고 ETF를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 뒷단에는 시장 조성자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고 네네. 그 사람들이 기계로 이렇게 사자팔자 가격을 계속 내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그걸 샀다 팔았다를 하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ETF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100조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ETF들이 나오면 그 ETF를 운용해주는 이제 사자팔자 호가를 내주는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계속 지금 그 안에서 기계로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네네.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계가 해주고 있어요. 바스켓을 짜놓으면 기계들이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네네. ETF 가격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주식 다 더했더니 이 가격이 아닐 수 아닐 있잖아요.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걸 매도하고 그걸 이걸 조절하는 매수하고 거구나. 이러면서 이거를 시장 조성자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그러니까 위로 그거 가죠. 어떻게 하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맞추지 가격을? 네, 그런 생각했는데 이걸 조절을 다 하는 네, 거예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벌어지지 않게끔 세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ETN들도 있어요. ETF 말고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괴리가 커질 수도 있어요. 차익 거래를 계속 해주고 있는 펀드들이 아니면 ETF들이 네네. 아니면 그래서 네. ETN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ETN 말고 그다음에 ETF들 중에도 괴리율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주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파생 상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탈 리턴 수합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들어있어서 실제로 잘 못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막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ETF가 점점 커지고 있다. 네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ETF 시장에서도 30% 이상 커지고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제로 DT 만기 하루짜리 옵션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옵션들 때문에 ETF 거래량이 더 증가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중에 커지거나 영향력이 커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들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ETF 투자가 점점 많아졌을 때 원래 이제 파생 상품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ETF가 너무 커지면 너무 커져.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이 한번 던져지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CFD 사태나 이런 거 사태를 봤지만 그렇죠, 그렇죠. 유동성이 뭔가 문제가 되거나 네네네. 대출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신용이 많이 엮여 있거나 이러면은 확 내려가거나 확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없으면 사자 주식이 없으면 한 번에 밀면 많이 내려갈 수도 있더라.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다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의 영향이 ETF가 있지 주게 될 않을까. 경우에 네.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어떻게 보면 모기지론은 이게 부동산 이게 담보대출이잖아요. 근데 그 담보대출 뭐 부실한 걸 또 모아서 또 다른 그쵸, 대출을 그쵸. 또 만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또 모아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빵 하고 터져버린 건데 그럼 ETF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예상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죠, 있죠. ETF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요. 블랙 먼데이 같은 게 오는 거죠. 빠졌는데 그러니까요. 누가 빠뜨렸는지 모르는 거죠. 왜 빠진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이 그럼 이제 또 올 수도 기계가 있는 했어요, AI가 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그 처벌을 AI가 받아야 되는 거죠. AI의 뭐 입력 오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는 뭔가 거죠. 잘못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잘못 짰다거나. 예, 잘못 짰다가 누가 잘못 뭔가 입력을 해서 실제로 우리 회사 증권회사가 그 주문 잘못 넣었다가 부도난 회사도 증권회사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한맥증권 같은 예, 경우 한맥증권. 그것도 기계로 하는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기계로 하는 거였는데 기계가 잘못하는 바람에 주문이 계속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싸게 갑자기 나가니까 기계들이 또 들어와서 그걸 또 다 사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소송 건 게 이제 돌려달라. 마무리가 됐어요. 뭐 이렇게 돌려달라고 이제 됐었죠. 잘못했는데 10년 걸려서 안 돌려주는 걸로 확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망한 걸로 확정돼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ETF가 계속 커지고 그다음에 파생 상품들이 더 커졌을 때 네네네. 어떻게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죠. 거기다 요즘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 엔비디아에서부터 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AI 섹터가 뭐 좀 날아가고 뭐 있습니다. 날아가 버리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ETF들도 결국은 액티브 ETF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로봇 ETF, 인공지능 ETF 이름은 다른데 엔비디아가 다 들어있어요. 네네, 다 있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ETF를 내가 사면 엔비디아를 이쪽에 다 있는 사는 아까 거죠. 시장 조정자가 사줘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계속 잠기잖아요. 그럼 물량이 또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갈 때 잘 올라가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커지면 어떡하지? 아, 그 ETF 영향도 있겠네요. 있죠. 무조건 충분히. 사지니까. 무조건 사니까 이거는 네. 그냥 고객이 ETF 사면 나는 엔비디아 사는 거니까 엔비디아 가격이 얼마거나 상관없잖아요. 네네네. 보통은 이제 그래도 주식을 사는 사람이면 이렇게 사자 호가도 보고 이렇게 팔자 호가도 네네네. 보고 살살 구분해서 하는데 네네. 이거 기계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액티브 ETF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ARKK 이 이야기를 좀 해봐서 하는 얘기인데 테슬라의 이제 가격, 그러니까 10%를 이제 ARKK에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 가격이 떨어졌을 때 테슬라 주식을 계속 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폭등을 했잖아요. 그럼 전체 보유량 중에서 10%가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죠. 그 테슬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네. 그게 룰을 그렇게 매뉴얼화돼 정했다면, 있으면. 네, 룰을 그렇게 정했다면, 네. 네. 그걸 어기면 이제 위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룰을 그렇게 약간 위반이니까. 정했으니까 그 테슬라 주식을 어쩔 수밖에 없이 팔 수밖에 없는 구상이면 그럼 테슬라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ETF가 미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이 ETF발 뭐 어떤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 왜 경제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렇죠. 뭔가 터졌을 때 네. 뭔가가 그게 경제 위기로 오는데 ETF가 만약 관리가 그런 식으로 좀 잘못되고 리밸런싱이 잘못된다면 그 큰 문제로 우리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네, 어떻게 물량이 말해야 한 번에 확 나오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럴 네. 수 있으면 지금 이제 뉴스에서 이쪽에 이제 쭉 써놨는데 그 뉴스들에서 나왔던 게 ETF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ETF들이 더 커져서 기관 투자가들까지 들어왔다. 네네네. 그 다음에 초단기 옵션 아까 얘기한 제로 DT 같은 게 들어와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네네. 옵션을 헤징을 하느라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ETF를.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옵션을 헤징하느라고 ETF를 샀다 팔았다 하니까 ETF의 거래량이 많겠죠. 더 증가하는 거죠. 네네. 근데 ETF를 샀다 팔았다 하면 주식을 또 샀다 팔았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조정자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커진다. 그래서 결국 UCLA에는 발렌틴
하다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네. 거기다 이제 시가 총액으로 지수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올라간 주식을 더 사잖아요. 애플이나 삼성전자 예전에 올라갈 때도.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수량이 커지니까 시장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럼 이제 팔면은 대신에 거꾸로 얘기하면 빨리 빠지는 거죠. 이제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라가죠. 다 같이 던지니까. 다 같이 던지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점점 커져서 이제 30% 이상이 ETF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점점 이제 우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50%가 됐다.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거기다 이제 뉴스 자체 내에서도 결국은 이제 히스토리칼리 하이예요. 30.7%가 역사상으로 ETF가 2022년도 작년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또 더 커졌겠죠. 불리시해졌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제로디티가 옵션들 전체 거래 중에 50% 이상이 되거든요. 자정 50%가 넘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해지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주식들도 변동성을 커질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지금 당장은 이슈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 그런 이슈들이 딱 발생을 해서 블랙 먼데이가 된 다음에 이거 왜 그랬어? 그리고 막 까다 이유를 보면 찾죠. 예. 이유를 찾아보면 아 얘였어? 네, 뭐 이런 네. 거죠 이제.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체 좀 이렇게 ETF가 어떻게 시장 조성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옵션이 어떻게 이쪽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알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움직일 때 이게 진짜 펀더멘탈하게 움직여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ETF가 사서 시장을 올린 건지 아니면 진짜 옵션 투기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장을 올린 건지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ETF들끼리도 좀 영향이 좀 있을 있죠, 것 같아요. 있죠. 어떤 영향을 줄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뒷장 보시면은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주식 시장이 있고 파생 시장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 안에도 보면 그냥 투자자가 있죠. ETF 사는 투자자. 네. 그 다음에는 ETF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장 조성자가 존재해요. 일단 저쪽은 빼고 네. 이쪽 주식 시장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게 ETF를 매수를 하면 이 시장 조성자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했으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원래 이 시장 조성자는 중립이어야 되거든요. 네네. 포지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했으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다 사는 거예요. 코스피 200 ETF를 팔았으면 코스피 200 주식을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뭐 아크도 그 포트폴리오를 LP들한테 미리 알려줘요. 오늘은 이겁니다. 네. 그러면 아침에 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ETF를 누군가가 사면 그걸 사주고 그것만큼 주식을 다 사버리는 거죠. 그게 기계가 돌아요. 그 사람이 안에 안 해요. 기계가 이게 돌아요? 다 기계예요. 사람은 네네네. 뭐 관여가 거의 안 돼요. 처음에 아침에 한번 딱 세팅을 하면 그냥 돈다. 그다음에 이제 옵션 시장이 저쪽에서 연결이 돼서 네. 콜옵션이라는 거를 이제 매수를 하면 네네. 예, 또 시장 조사를 매도를 했으니까 아, 네네네. 네, 매도를 했으니까 또 그걸 해지하느라고 주식을 또 사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ETF가 이게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ETF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네. 모르고 저희가 끝까지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자, 오늘 나와주셔서 ETF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네. 또 시간 네, 되면 좀 알겠습니다.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타킹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당첨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